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 단오는 재해를 예방하고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기 위한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단오제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직공원에 사직단을 설치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사직단오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사직단오제 보존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덕진 사직단오제 추진위원장이자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문난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호 민속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가운 청년축제기획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 사직단오제 보존과 발전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3대 명절 하면 설, 추석, 그리고 단오 이렇게 이제 꼽았는데 오늘날 이 단오의 의미가 조금은 이제 퇴색돼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단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그래서 이 단오의 유래와 의미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문난 사무국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단오는 그 양의 기운이 가장 성한 날이라고 합니다. 음력 5월 5일이죠. 그래서 수린날이라고도 하고 중오절, 또 천중절, 또 단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경사회였던 시절에 모내기를 끝내고 나서 잠깐 쉬는 타임에 한 해의 풍년과 또 풍어를 빌면서 어떠한 지역은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떠한 곳은 제사와 함께 놀이도 함께 하면서 어떤 그 공동체의 축제와 이런 것들을 같이 즐겼었는데요. 일종의 그 농경사회의 중요한 매듭과 같은 예전에는 그런 축제였었고 세시풍속이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농경사회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삶을 그러니까 조상의 삶을 또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세시풍속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박종호 박사께서도 이 단오의 유래와 또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문난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오의 유래는 관념적 개념하고 실생활적 관념에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관념적 개념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음력 5월 5일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민족은 사물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음과 양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혹시 김윤미 선생님은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하신가요? 저는 2로 시작하겠죠. 네. 김덕진 교수님은? 저는 일입니다. 예, 네. 이렇게 일은 남자, 이는 여자 이렇게 네. 나눠지거든요. 숫자에도 음과 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홀수는 양이고요. 짝수는 음인데 홀수와 홀수가 만나는 날이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 날들이 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들입니다. 네. 이 중에서 5월 5일은 김문남 사무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특히 더 중요하게 여긴 명절이 됐고요. 또 실생활적 개념은 이제 이게 음력으로 5월 5일이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6월 근간이거든요. 이때가 되면 보리 수확도 끝났고 모내기도 끝나는 시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덥지 않습니까?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봄에 지친 농사일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여름을 맞이하기 위한 휴식 기간입니다. 고려가 동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수린날 아침에 드신 약은 천년을 사실 약이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을 준비하는 게 그만큼 우리 조상들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는 단오날 보통 잉무초즙 같은 걸 마시면서 더위를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에 여름철을 준비하는 그런 명절, 이것이 우리나라의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예.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예, 더 해주셔도 추가로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역시 네. 단오날 그러면 먹고 노는 날 오랜만에 그래서 뭐 수리떡을 먹는다거나 뭐 엿장사들이 엿을 팔러 다닌다거나 네. 또는 먹는 날. 그 다음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춘향전에 나오듯이 그때는 한껏 몸치장을 하고 신상을 걸고 신상품을 걸고 뽐내는 그런 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또 이렇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 몸치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 네. 또 교환되는 그런 경제적인 역할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말 조상들의 그런 풍속들인데 우리가 또 많이 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지난 그래서 2013년에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정말 조촐하게 제1회 사직 단오잔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들 그런 도움을 통해서 사실 이런 의미들을 좀 되새겨보고 우리가 한번 되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그 광주 사직 단오제의 개요를 먼저 좀 살펴주시죠. 김덕진 위원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광주에도 이제 광주 천변에서 단오 행사가 거행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게 일제 강점기 때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 이제 몇몇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자원봉사자를 토대로 또 뭐 자비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촐하게 행사를 했죠. 네. 한 5번 정도 하니까 이제 뭐 기관장들도 인사 말씀 하러 오시고 네.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의 지원을 조금 받게 됐지만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사실 주민이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의미가 네. 있고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많은 도움과 협력이 앞으로도 이제 지원이 필요할 텐데 네. 주민의 그 힘으로만은 이 축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이제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토론회에서 그 뒷부분에 그런 얘기들을 또 네. 나눠주실 것 같고요. 네.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광주 사직 단오제 지금까지 이제 2013년에 1회를 아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는 취소가 됐지만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예, 먼저 박정호 박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광주 사직단 이력에 대해서는 김덕진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단오제인데 2회, 3회가 10월 달에 행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라고 봤더니 세월호 참사하고 메르스 영향으로 10월 달로 갔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다시 4회 대회 때부터는 단오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7년도 정도 되니까 광주시하고 남구청 등지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보니까 광주 목사 출정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이제 조금 더 다채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을 축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프로그램들이 조촐하게 이루어졌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씩 프로그램들이 늘어났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행사들이 있습니다. 단오날이 되면 아까 그 설명에서 좀 빠졌습니다만은 임금님께서도 신하들한테 부채를 하사하거든요. 여름을 잘 나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걸 단오선 그러는데 그 단오선 만들기라든지요. 그 떡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리치라고 하는 그 나무를 버물려서 만든 떡이죠. 네. 수리치떡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창포물로 머리 감는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행사들의 문화적 전통 문화적에서 가져온 행사들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림동 지역에 사직 이쪽에 그 관련된 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풀꽃 자수라든가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라든가 이런 참여 행사 네.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가수 네. 공연이라든가 국악 공연들도 아우러서 볼거리들이 다채롭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마을 행사로 시작했던 것들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단호에 했던 것들을 재현하는 것에서부터 네. 또 현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융합해서 네. 체험 또 참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제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덕진 위원장께서 한 말씀 좀 보태주시죠. 그 이제 재능 기부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지도해 주시는 것도 그 부근에 있는 그런 댄스 학원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먹거리 마당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걸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이주민들 있죠. 네. 베트남, 중국 이런 그런 먹거리 마당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돈 내고 이렇게 사 먹어보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재미나는 것은 그 사생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로 옆에가 대성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성초등학교 학생만 상대로 사생 대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른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왜 우리는 뺀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확대하고 처음에는 우리 위원장 그 상장만 주니까 조금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좀 의욕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또 교육청에 우리가 또 요청해가지고 교육감, 광주시 교육감 표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아이들의 얼굴이 활짝 피고 그런 적이 있었고 네. 또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창포 아까 창포 나왔죠. 창포 물에 머리 감기에서 실제 이제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네. 무대에서. 그래서 창포 물을 뭐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창포를 배로 갔었습니다. 뭐 저는 간 게 아니라 다른 위원께서 창포를 배로 갔는데 배에 왔는데 다른 걸 배에 와가지고 네. 이게 뭐야? 그래서 버리고 네. 다시 창포를 배로 가는 그런 또 해프닝도 있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길놀이 이제 뭐 농악대나 처음에는 이제 마을 농악대는 아니죠. 마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속성으로 이제 농악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길놀이를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는 모 중학교에 있는 취타대 네. 현재 광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모 중학교 취타대 학교에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불고 이제 북 때리고 취타대가 네. 길놀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아까 양력으로 한 6월 며칠 정도 되니까 어느 해인가는 18년인가는 엄청 더웠어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그 큰 북을 치는 남자 중학생 덩치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우리말로 탈진이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거기 그 지도교사 여선생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부축이고 해가지고 네. 물 먹이고 잠시 쉬니까 또 젊은이라 또 진행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재미난 에피소드까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그 먹고 노는 날이다라고 예.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뭐 우리 민족하면 흥이 있는 민족이라 노는 것에는 서로 또 빠지지 않고 예. 아마 그래서 이런 주변에서 또 지역민들이 더 동참을 해가고 그러면서 차차 이름을 또 알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이쯤에서 이 광주의 사직 단오제 왜 사직일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 사직 공원과 또 사직동 그리고 이 단오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덕진 위원장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이제 본래 조선 시대 때 그 자리에 이제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사직단은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이렇게 무사 안녕을 비는 재단이죠. 자, 일제가 이제 거기에다 공원을 이제 만들었죠. 당시 이름은 이제 뭐 다른 거였지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직공원으로 명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직단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졌다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일찍 사직단을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한 이후에 별도의 단체에서 사직제를 지내왔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단오제를 지내오고 그러던 것이 이제 이렇게 근접 거리에 있는데 따로따로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좀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두 행사를 합쳐서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단오제 개회식을 하고 쭉 행렬을 해서 사직제에 합류를 해서 사직제를 붐을 더 일으키고 그렇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행사들을 쭉 치르는 그렇게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오제와 사직제를 합쳐서 예, 우리가 예, 이제 사직 단오제로 예, 지금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자, 박종호 박사께서 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 저희는 사직공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동물원이죠. 그렇죠. 네. 네, 네. 동물원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추억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직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 거죠. 근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직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토지의 신 그리고 곡식의 신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단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농업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명절이고요. 네. 그래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모시는 것과 인간의 휴식일이 만나서 그것을 조금 더 콘텐츠화한 것, 이것이 사직 단오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토론회 초반이라 광주의 이제 그런 단오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께 이제 계속해서 발언을 기회를 드렸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이런 단오제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차별화 전략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릉 단오제가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해서 강릉 단오제 좀 사례를 자세히 듣고 또 같이 좀 비교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문난 사무국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단오제 강릉 같은 경우가 좀 지역적으로 지금은 뭐 제가 오늘 KTX 타고 왔는데 네. 교통이 발전했지만 대관령이라는 게 사실 막혀 있어서 굉장히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릉 향교가 전국에서 어떤 향교의 그런 원형적인 걸 가장 간직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그 강릉 단오제가 아마도 전국 어디에서나 지냈던 그런 단오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폐쇄성 때문에 계속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거기에서 전국에서도 원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향교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사직 단오제가 2013년도에 시작이 돼서 1회라고 하죠. 근데 강릉 단오제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묻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몇 회인가요? 저희는 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모토가 굉장히 아주 대단합니다. 뭐냐면 저희는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예, 이제 스케일이 좀 다르네요. 예, 스케일이 다르죠. 근데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폐쇄적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잘 지켜내고 보존하는 어떤 이런 습성이 저희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허균의 자료에서도 강릉 단오제와 그 산신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을 정도인 건데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내오던 명절 중에 하나였던 걸로 같은데 우리는 강릉 단오제를 자랑을 할 때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없어졌다는데 저는 일제강점기에도 이거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들을 일제가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물론 규모는 예전 같지는 않았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해서 뭐 탄압을 받기도 했고 이런 역사를 지녔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근데 메르스 때가 한 번 닥쳤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인데 물론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고 지정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단오굿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안 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강릉의 남다른 단오사랑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이제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는데 연말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우리 제가 단오제에 근무하니까 단오제를 거기서는 쐰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렇죠. 단오제를 안 세니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천변에서 합니다. 단오장에서. 그래서 남대천 천변에서 했던 거를 행사는 안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의 말 때문에 또 강릉 시민들이 뭔가 단오장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소망 등을 달고 유등을 띄우는 뭐 이런 정도 행사는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네. 그래서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릉은 단오제는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4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 4월 5일은 단오제 때 쓰일 술을 먼저 빚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4월 15일에는 대관령에 올라가서 이제 단오제에서 모시는 게 대관령 국사성왕과 대관령 국사여성왕 두 분을 모시는 거고 두 분을 단오장에 모셔서 뭐 제의도 하고 굿도 하고 놀이도 하고 난장도 하고 말하자면 이런 행사인 건데 음력 4월 15일 날 대관령에 가서 국사성왕을 모셔서 그 강릉에 있는 국사여성왕사에 모십니다. 그리고 음력 5월 3일 날 이 두 분을 단오제가 열리는 그 남대천 단오장으로 모시면 그 많은 시민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단오장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단오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5월 3일이 아니고 5월 1일부터 미리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하고 사람들이 모신 다음에 강릉의 유일한 그 무언극인 관노가명극 이걸로 놀기도 하고 또 단오굿이 계속 5일 동안 계속 열리는 거고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난장 아주 이 교통이 불편했던 곳에서 영동 지역 모두 사람들이 와서 뭔가 경제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난장이 크게 열렸었고 그다음에 먹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단오 때 감자전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자전을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았던 쌀로 그런 신주를 같이 나누고 막걸리를 같이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좀 풀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은 여기에서 모든 지역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뭐 시민들이 했던 문화예술 행위가 발표회 장이 단오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커다란 그 공동체의 축제로 현재는 정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196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가 되었고 2005년에는 그 이제 문화적 독창성과 그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폐쇄적인 지리적 환경이 오히려 옛 단오제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는 유리하게 또 작용을 한 건데요. 역시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데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강릉 단오제와 함께 또 한 곳의 단오제 하면 멀지 않습니다. 법성포 단오제가 있는데요. 이 법성포 단오제 사례랑 또 함께 좀 차이를 좀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호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릉 단오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는 이제 법성포 단오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포 단오제는 성격이 조금 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농업문화유산하고요, 어업문화유산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법성포 단오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성포 단오제의 기본 모토는 조기잡이입니다. 조기잡이 때 이루어지는 파시, 그리고 이 파시와 조기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우러진 게 법성포 단오제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서해안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경제성이 높은 게 조기인데요. 이 조기가 흑산도에서부터 연평도까지 올라가는 기간에
전국에 있는 어선들이 다 모여서 이 조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고깃배들이 움직이니까 상권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때 이제 형성되는 게 팥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팥이가 형성이 되고 이제 6월쯤 되면 양력으로 6월쯤 되면 이제 얼추 고기잡이가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 고기잡이를 했던 배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뭐를 싣고 가겠습니까? 조기 대신에 돈을 싣고 가겠죠. 네. 이 돈을 싣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의 쉬는 시기가 되잖아요. 이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장을 튼 게 소위 말하는 시장을 튼 게 이 법성포 단오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성포 단오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자체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축제입니다. 네. 뭐 지금 이 법성포 축제에 가면 뭐 산신제라든가 용왕제라든가 뭐 소녀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실은 이 놀이는 법성포 단오제 때 이루어졌던 놀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민속놀이라고 하는 것, 민속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놀이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네. 연행이 되는 거고요. 혹시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 법성포 단오제에서 제일 멋있는 게 그네타기거든요. 네. 그런데 사고가 있어서 잠깐 중단되기도 하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여전히 하고 있고 김덕진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볼거리, 먹거리, 네. 예, 거기에서 제일 한 것이 이제 경연대회, 네. 국악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3일 정도 먹고 놀고 즐기고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게 네. 법성포 단오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업과 어업을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서해안에서 가장 큰 우리 지역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축제 관점에서 정가훈 기획관께서 뭐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법성포 단오제와 관련해서요. 네, 금방 박종호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법성포 단오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4개의 제가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 놀거리, 콘텐츠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영광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린아이도 이 단오제에 대해서 알 정도로 네. 그러니까 끝낸 지역 안에서 튼튼한 그 지역 안의 축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광주 사직 단오제 같은 경우는 과연 광주에 있는 청년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말을 했을 때 과연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비교했을 때 그 규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단점이 좀 비교할 수 있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광주 사직 단오제도 뭔가 규모를 키우고 더구나 더 이렇게 확산성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 자체 안에서도 광주 사직 단오제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전통적인 축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직 단오제가 이제 법성포 단오제처럼 되기 위해서는 인지도 문제, 또 시민들의 주민들의 관심 문제 이게 가장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키워서 세계로 한번 물론 이제 가까운 지역이나 강릉, 법성포도 단오제를 하고 있지만 비교를 해봤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또 근처의 동아시아라든지 국외의 축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들을 보면서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문난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단어 얘기를 하면 그 중국의 단어의 그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유네스코 그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단어 원래 우리 건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같은 문화권은 아시아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학자 강릉에서 뭐 이런 토론도 벌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중국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초나라 때 시인이었던 구론이 이제 물에 빠졌었는데 뭐 이거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게 발전된 형태가 뭐 용선 경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 구론의 시체를 뜯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떡 같은 거를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람들이 용선 경기를 하면서 그 떡을 ጭ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나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다 보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규모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냐. 얘기는 1억 명. 예, 그래서 뭐 규모로는 뭐 도저히가 할 수는 없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거기는 영성 중심으로 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축제하면 역시 이제 일본이니까 맛집인 건데 맛집이라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저희가 이제 맛집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뭐 방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위해서 뭔가의 조형물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서 뭐 보라카이 그 아띠아띠한 축제 뭐 요거를 언급을 해주셨던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이제 퍼레이드형 축제죠. 뭐 시작은 뭔가를 기념하기 위한 건데 나중에 퍼레이드로 된 거고 브라질 삼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퍼레이드형과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제사 그 농경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융복함이 된 강단오제 뭐 이렇게 각기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언급한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르긴 한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그 시민들이 즐겁게 놀고 시민들이 만들어 간다는 축제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한 축제들 공히 어떤 동일한 지점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성급한지는 모르겠으나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시민들이 만들어 나간 데에서는 좀 네.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축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뭐 규모와 각각 축제의 특징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민들이 주도한다라는 네, 네. 점은 공통점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박정호 박사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김문남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조그만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마을 축제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마을 축제를 조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을 축제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출향 인사들이 휴가를 내고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옵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도 아닌데 와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죠. 그것 때문에 오고요. 3일 동안 이제 밤에 이루어지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쌍줄이에요. 줄을 2개를 놓고 가운데 비녀목 꽂아서 하는 줄다리기인데 제가 알아먹지 못하는 음담 패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못 알아먹어요. 일본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밤에 하다 보니까 불꽃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흥분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이게 3일 동안 하는데 첫날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깨끗하고 조용하거든요. 네. 이게 3일 동안 반복이 되는데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해 줄다리기에서 가장 열심히 한 남학생이 그해 탑인 거예요. 여학생들한테 최고의 인기 대접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해 짱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 축제가 이제 관광 상품화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이걸 보기 위해서 저처럼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도 같죠. 마을 축제가 전국화되고 세계화되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들의 참여들이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아마 우리 광주 사직단오제 축제도 많은 영향 생각해볼 거리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패널분들의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우리가 단오제의 의미 그리고 또 타 지역과 어떤 국외 축제들을 보면서 아 저런 축제가 우리 광주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뭐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이 광주의 사직 단오제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거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이 축제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사직단오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정가원 기획가께서 이 축제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축제라는 게 그 축제의 제자가 한자 어원을 봐서 제사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축제들은
끝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던 그 문화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광주 사직단오제도 그 전통성은 분명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광주 사직단오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광주 시민들, 마을 주민들의 마음부터 먼저 뺏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 광주에서 전통 축제라고 하면은 확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광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 춘장 축제. 끝내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전통성으로 봤을 때는 광주 사직단오제가 조금 더 우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확장해 나가서 광주의 핵심적인 전통 축제로 자리 잡았을 때 아까 박종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통성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지만 그걸 이제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와닿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박종호 박사께서도 좀 덧붙여서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농업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 사회라고 하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오도 전국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단오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희소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된 마을 축제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성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오제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축제 그러면 저희가 뭐 어르신들을 위한 뭐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이라고밖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단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가 다 모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직단오제가 그 자체적 가치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네. 뭐 아시겠지만 인근의 양림동 역사마을이라든가 펭귄마을이라든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네. 연계 관광 상품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 기본적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축제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네.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도심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오를 매개로 오늘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 또 희소성의 어떤 부분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라는 건 사실 사직단오제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통 문화적인 어떤 가치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평을 해 주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죠. 뭐 사직단오제의 어떤 남다른 가치라 하면 이렇게 대도시 속에서 전통 축제가 벌어진다는 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축제가 관제 축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발이 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이 네. 남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예. 이런 남다른 특징이 오히려 이제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제 지역민들이 스스로 시작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와 또 어려운 점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겪은 한계점들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원장께서는 뭐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어떤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존심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뭘로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 축제잖아요. 물론 이제 현대 축제도 있고 새로 개발된 축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광주는 현재 지금 전통 축제로는 칠석동 그렇죠, 박 선생님? 예, 네. 칠석동 곶싸움 놀이가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 사직단오제를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 축제로 키워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좋은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뭘까? 생명력을 갖는 게 뭘까라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사직 단오를 테마로 하는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야겠다. 상품.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놀이. 뭔가 이런 걸 좀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그걸 제도화하는데 많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조금 숨을 고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 뭐 어떻게 예. 보면 경제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먹을 것, 예. 또 음식, 놀이 이런 건 예. 이제 유의성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이런 흥미적인 요소들을 얼만큼 많이 개발할 것인가 예. 이런 한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직 단오제 한계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가훈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게 한계점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님처럼 그런 자부심이 벌써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광주 사직 단오제 같은 경우도 분명 그 소수의 몇 분이 모여서 그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인원들이 그 자부심을 느끼는 인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야 이게 끝내 광주시 안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광주 사직 단오제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그때서야 좀 더 우리가 생각한 만큼 타 지역의 새로운 관광객들이 유입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좀 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분들도 분명히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 단오제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그러니까 자부심을 좀 더 심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사실상 광주에 있는 다양한 마을 축제가 있지만 마을 축제도 좀 많이 예산 잡혀 있는 데는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관공서에서 받은 예산이 2,000원 정도죠. 네. 네,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확산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부분에 네. 있어서 분명 이 부분도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통성만 강조했을 때 과연 젊은 친구들의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끝내는 이것도 언젠가 끊겨버릴 수 있겠다. 또 열심히 위원장님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이걸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또 끊겨버리면 또 끝내는 우리가 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지역민이 외면해서는 축제를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외면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좀 전에 이제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일단 확보가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돼야 할 것들이 많은데 아직 갈 길이 이제 좀 멀고 그런 차원에서 강릉 단오제는 일단 말씀하실 때부터 자부심이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천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들으시면서 이 광주 사직 단오제의 어떤 방향성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나름대로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같은 단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통 축제의 이런 카테고리인 건데 저는 사실 최근에 우리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문체부에서 진행됐던 축제 평가라던가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만들어진 축제, 관광 축제, 어떤 이런 것들에 지원이 되고 뭔가 선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뭔가 독특한 거를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돈을 투입하면 다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퍼레이드 같은 경우 뭐 다른 데 굉장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들어진 컬러풀 페스티벌이 있죠. 그거 돈 주고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단 데리고 오면 되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저희도 그런 비슷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신통대길 길놀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강릉 시민들 21개 읍면동 시민들이 굉장히 어설픈데 아마추어적이지만 그분들이 놀이를 짜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잣대로 관광객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겠냐라는 잣대로 본다면 저희 축제 형편없죠. 근데 그래서 축제도 그렇게 평가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축제라는 게 무엇인가 그 구성원과 공동체가
즐겁게 놀아야 하지만 그거가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아니 관광객들이 보는 거에는 돈을 투해도 되고 지역민들이 즐겁게 노는 거에는 돈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선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불만인 건데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직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통성을 저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모른다면 여기가 정립이 안 된 건데 저는 광주가 저희 강릉도 문양 예향의 도시라고 저희가 자랑합니다. 네. 하지만 광주가 누가 뭐래도 광주 역시 문양과 예향의 도시죠. 근데 네. 그러면 광주에 가장 대규모 큰 행사가 뭔가 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광주 비엔날레를 떠올립니다. 근데 네.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에서 그런 문양과 예향의 그런 고장에서 그럼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의 축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들은 바 없거든요. 그렇다면 광주 사직단오제가 어떤 지역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광주의 전통 축제로서의 그런 거를 다시 복원을 해내는 저는 그런 걸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는 요구하고 싶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어떤 단어의 그런 정체성을 찾는 것, 그다음에 역사적인 뭐 여러 가지라든 그런 걸 찾아서 좀 원래 있던 뭐 저희를 참고하셔도 좋고 네. 그래서 원래 있던 걸 찾아내고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축제를 저희가 해보니까 사람들은 시민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 보는 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시민들이 사랑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술을 빚는데 쌀을 예전에는 부사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통인 거고 이것도 지금 시장님이 쌀을 내리는 거를 제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 외에 덧붙여지는 게 뭐냐 하면 축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3kg씩의 쌀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 내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하면 강릉에 예전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2,700세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예년 같으면 5,000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릉은 23만입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세대수로 보면 그게 굉장한 거고 그다음에 이 만들어진 쌀 갖다가 제사 때 쓸 술도 빚지만 단오 기간 중에 신주로 만들어서 무료로 이거를 다 나누는데 이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술을 마셔야 장수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단오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일종의 그런 전통을 이으면서도 시민들이 본인들을 주인으로 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원래의 정체성을 찾고 그다음에 광주시의 어떤 시민 참여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거를 좀 중심에 두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앞으로 광주 천년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흥행을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의 의미, 역사적 전통성과 가치를 충분히 살려서 광주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통 문화 축제 하나 정도로 대표성을 가질 만한 사직 단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박정호 박사께서 들으시면서 또 하고 계시는 생각 한번 덧붙여 주시죠. 예, 네.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지역 축제로 만든 대표적인 게 칠석 고싸움이 있죠. 네. 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네. 우리 지역의 문화가 그만큼 다양한 형태인데요. 이제 김문난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릉 단오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가 지역 산신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앙적 기반을 모태로 한 거기 때문에 유지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광주 사직 단오제가 주민 자치 자생 축제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걸 니들이 만들어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은 돈을 안 줘도 자생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축제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들을 한번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심 축제인 거죠. 저는 고향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 가자 그러면 시골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 녀석한테 고향 가자 그러면 과연 제 시골 느낌을 가질까요?
없죠. 그러면 저희 아들한테도 고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광주라고 하는 것을 내 고향이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 보면 어렸을 때 한 번쯤 놀아봤을까? 놀이마당을 한 번쯤은 만들어 준다든지 네. 뭐 어릴 적 기억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자생적 도심 축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직 단오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아주 네.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생적 도심 축제. 어떻게 보면 자생력 스스로 이 축제가 계속해서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단오제의 의미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가면서 광주에 대한 애착, 애정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녹여서 이런 축제들로 이제 이런 자생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이런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직 단오제에서 우리가 촘촘히 또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이나 단점이나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 등 혹시 이제 김덕진 위원장께서도 추진위원장 하시면서 사직 단오제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 광주 단오제는 그 크게 주목받을 조건, 또 성공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일단은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이라는 산을 끼고 있다는 점, 녹음. 두 번째는 광주천이라는 냇물을 끼고 있다는 점. 뭐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천변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금남로라는 이 역사성을 담고 있는 길거리 광장이 존재한다는 점. 예. 그 외에도 정말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또 향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이 행사할 때 향교에서 뭘 이렇게 하는 그 행사도 했었습니다. 뭐 휘호대회라거나. 예. 그리고 그 행사장 향교 자체가 행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사생대회를 하면요. 주로 엄마랑 많이 오대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같이 와서 이렇게 펴놓고, 도화지 펴놓고, 그림 그리는 이런 향교를 끼고 있다는 점. 또 이제 그 사직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직제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양림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림동 문화마을 그리고 문화전당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역할 분담이라 할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우리가 개통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네. 여전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23년이면은 이제 지하철 2호선이 부분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하철이 개통되면 또 접근성, 그래서 아마 단오날 지하철이 크게 광주 단오날 광주 지하철이 크게 붐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문란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그 박종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네네. 이거는 사실 굉장한 그 지켜야 할 이유라고 저도 네. 생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문제가 문제긴 한데 네. 이것도 굉장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 강릉단오제가 예전에는 뭐 중앙시장과 십시일반 정신으로 하는 그렇게 됐었다가 한 번에 이 축제를 갖다가 국제관광 민속 축제로 하면서 아주 돈이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는 예뻐졌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자발성 부분이 없어져서 네. 지금도 우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맨 처음에 주민들께서
출발을 했었고 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지점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어떤 그 너무 짧은 호흡하지 마시고 네. 긴 호흡으로 네. 네 그래서 아.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의 자발성.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지원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받아야겠지만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주민들이 많이 모아주면 네. 저 예산은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정치인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은 네. 거기에 얼굴을 비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내가 한 거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 네. 관이 잘못해서 개입을 하면 그거는 주도성이 바뀌는 거고 참고로 저희 강릉단오제는 그 개회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돈을 시에서 주긴 하지만 시장님이 발언을 할 기회는 없고 네. 단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죠. 근데 네. 하지만 단오제 예산은 깎지 못합니다. 늘리지도 않지만. 네. 효과와 성과를 단기적으로 예. 보기보다는 예. 이 장기적으로 예. 예, 서서히 예. 이런 것들은 또 만들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문제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위협 요인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인 것 같아요. 위협 요인이. 이런 그 코로나19의 모든 축제들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 사직 단오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호 박사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위기는 기회다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직단오제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이거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접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거. 또 하나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거.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불가피한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고민했냐면 굳이 우리가 불러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근의 초등학교 가서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 거리 두고 체험 행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노인분들께 익모처 배달하는 거 이런 서비스에서 이제 단오라고 하는 이 행사의 문화적 취지를 살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를 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이건 이제 동영상 송출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당연히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세트 좀 만드셔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 주면 그 배달해주고라고 네. 하면서 차라리 단오제가 우리 사직 단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네. 더 집중하면 네.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예, 말씀드려 봅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홍보에 조금 올인을 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강훈 기획가께서는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획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사실상 많은 축제들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다 진행을 못한 상태였고 올해 추세를 좀 보니까 이제 끝내는 안전 수칙에 맞춰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어차피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이제 근본적인 목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생각도 했어요. 끝내는 단오제라는 게 무언가를 안녕과 이 다음에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스타 이런 것도 이용해서 하나의 캠페인처럼 뭔가를 해서 뭘 하면 기프티콘을 준다. 이런 형태로 참여를 확산시키면서 사직 단오제, 그러니까 해시태그에 광주 사직 단오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기프티콘을 선물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광주 시민들에게 먼저
광주 사직 단오제를 인식시켜주는 거죠. 이번 기회에. 네. 그런 식으로 먼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먼저 인식할 수 있으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잠잠해졌을 때 직접적으로 뭔가 홍보하고 마케팅을 했을 때 그때 그거였네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나의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매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SNS도 그렇고요. 뭐 해시태그 이런 캠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강릉단오제나 법성포단오제도 10대 청소년들 참여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통 축제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얼만큼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도 굉장히 지속성에는 중요한 문제여서 광주 사직 단오제 그래서 전승 활동 또 전승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덕진 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 전승 이제 후속 세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어떤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의 어떤 뭐 사생 대회 같은 걸 했고 또 중고등학생들의 그런 댄스 경연 대회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기반을 좀 확대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은 시청이나 구청 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연대, 지원,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실 뭐 여러 기관에서 협조 안 해준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날 행사할 때 이렇게 그 깃발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직동 예비군 중대장을 통해서 군 부대에 계시는 장병들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장병들이 한 30명 정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드는 그런 이제 지원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각급 기관과 연대, 뭐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풀어야 할 일이죠. 추진위원회를 좀 공식화하고 법제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바로 그 점이 이제 바로 예산과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추진위원장이지만 저 역시 좀 몸담고 있는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또 많은 또 시간을 할애하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전문 전속 요원을 둔다거나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상품이나 뭔가를 개발을 하면 그런 등록과 같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게 바로 추진위원회의 뭐 공법화라 할까요? 그런 것이죠.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위원회 예. 구성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박종 박사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네. 김덕진 교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단오 행사에 참여를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한다든가 설명을 해서 이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쉼 그리고 여기에서 쉬는 시간에 벌어지는 놀이라고 하는 관념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놀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적 문제 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근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놀아야 되는데 학원에서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 정도는 향교에서 노는 날도 네.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과 시간의 문제가 또 걸리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본래적 개념의 의미를 먼저 알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단어 배우잖아요.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교과서에 이제 글로 접하고 사진으로 봤을 텐데 교육과 좀 연관지어서 실제 가봐서 창포물에 머리도 감아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같은 그런 단오제와 교육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전승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직 단오제 이제 뭐 출발이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지만 조금 더 멀리 나가서 강릉 단오제가 아주 잘 롤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확대시키고 또 이렇게 세계화시키고 공간이나 아까 스케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규모 면에서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김문난 사무국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조직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강릉 단오제 위원회는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 산하에서 그때 되면 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거를 갖다가 좀 연중으로 좀 체계화하고 하겠다라는 거에서 사단법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뭐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런 회원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후원금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1년 내내 사직단오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 조직은 분명히 형식은 어떤지 간에 그 조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직단오제에서 이제 추진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제가 그 구성은 잘 모르겠으나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 구성원에서의 그 외연이 좀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로타리 클럽이 근해 대회를 맡고 제시가 씨름 대회를 맡고 그 다음에 창포 머리 감기 여기는 참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는 체험촌에서 창포 이렇게 가마에다가 하면 머리를 이렇게 정말 쭉 감아주거든요. 수십 명씩. 근데 그거를 미용협회가 담당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는 일종의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핸들링하는 뭐 이런 식인 거고 실제로 중심은 각각의 행사에서 이분들의 주인의식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있어서도 좀 그런 그 외연을 확대해서 지역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참여를 시켜서 또 물론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 단체와의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 가신다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뭐 단체들, 뭐 민관 모두 다 함께 이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가훈 기획관께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사실상 이제 더 큰 성장을 바란다고 생각하면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직들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기본 계획에서부터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잡혔을 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성장된 광주 사직 단오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광주에 현재 다양한 축제들이 있지만 유료 축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무료 축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속설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김범수가 전국 투어를 하는데 유일하게 매진 안 된 데가 광주. 그 이유가 왜냐면 무료 축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언제 누가 불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생력을 갖는 축제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을 때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생력을 갖는다는 건 안에 컨텐츠가 단단하다는 말이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런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의 자문과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또 자문을 들어가면서 안에 컨텐츠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기 위한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앞서 이제 사직 단오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또 조금 냉철하게 이 사직 단오제에서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 민속 축제인데 사직의 그 마을 축제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그 축제 수요층이 너무 한정된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서 자,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박정호 박사께서 뭐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단오라고 하는 전통 세시를 매개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전통 민속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통 문화 자원을 현대화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볼거리가 없었으니까 판소리 경연대회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렸어요. 근데 요즘에 판소리 경연대회 하면 어르신들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판소리 경연대회와 랩 경연대회를 그렇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위원장님 갑자기 지금 머리 아파하시는데.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민도 해봤어요. 아마 동아리 그 댄스 경연대회가 있다는데 저는 광주에 있는 중학생들 중학교별로 댄스 경연대회를 하면 어마무시하게 흥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걸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거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제 추진위원회에 청소년 몫으로 하나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들어온 학생의 발언권을 동등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처럼 한 파트를 그 청소년 위원이 맡게끔 맡겨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광주 전남에 와 있는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학생들 중에 한 명도 참여시켜서 그런 문화 자원들을 하고 마찬가지로 맡겨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분명히 저희들보다 훨씬 청소년들이 SNS도 잘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못 믿어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맡겨둬도 좀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축제 기획가가 되고 운영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계시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답변을 좀 들어보죠. 예. 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은 뭐 수요층으로 뭐 남녀, 노소 그리고 결혼 이주민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지금 우리 박종호 박사님이 지적하신 해외 유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남대나 조선대 지금 유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저 오늘 여기 오기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지 관광객은 차마 말은 했지만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외지 관광객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외부에 있는 그런 기관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도 해야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 일단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좀 있어야겠죠. 네. 행사의 주관자, 또 연행자, 관람자 등등 그런 것을 저희도 좀 이제 많이 연구하고 네.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축제 수요층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라는 어떤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면 또 한 가지, 예.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지 않는 것 같다. 좀 국한돼 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이에 대해서 정가훈 기획가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저도 이번에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창포 머리감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중생이 한정되어 있죠. 근데 남학생도 해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재미 요소를 넣기 위해서 가발을 빌려줘서 그 가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대회처럼 해가지고 창포 머리 감기를 하는데 누가 더 단아하게 감는가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런 겁니다.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인사들이 와서 다양한 연설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데서 수수료 얻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을 과연 가장 괴롭힌 게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토익인 거예요. 토익 책이 이렇게 두껍죠.
그 안에 프로는 어떤 게 있냐면 토익 책을 찢는 게 있습니다. 네. 누가 더 빨리 찢는가? 예전에 그 전화번호를 찢는 것처럼 네, 네. 이런 대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어준 거죠. 의외로 그런 재미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어쩌면 젊은 층들이 그 웃긴 모습을 아니 남자친구가 가서 가발 쓰고 이렇게 단아하게 머리를 감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그걸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박정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SNS 잘하고 그 SNS 자체가 확산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광주 사직 단오제를 알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뭐 덧붙여서 이런 차별성에 대한 조언을 김문란 사무국장께서 좀 네. 예, 덧붙여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단어 체험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매년 똑같은 거를 합니다. 창포물 머리 감기, 부채 만들기, 관너 가면금 만들기. 뭐 이제 이거인 건데 어쩌면 이게 동일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쌓이면 그 누구나 가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추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단오제를 상징하는 어떠한 거라고 하면 지켜가야 되는 뭐 그 부분 한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청소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실은 즐길 수 있는 게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주말에 이제 단오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청소년들이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DYF라고 하는데 단오영 페스티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날 이거 꾸미는 거는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동아리들이 직접 체험을 진행을 하는데 뭐 한 20개 동아리들이 자기네들 판이 벌리면 그거는 저희가 소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날은 아이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저희가 뭔가 만드는 거는 이제는 시대 정신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하는 방법들이 시민들이 만드는 거를 시민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인 건데 네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플랫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산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오의 노래로 저희가 밀고 있는 건데 국사 상황이 강릉으로 내려올 때 시민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그 길을 밝히면서 맞이했던 신맞이 노래거든요. 이건 학산 오독대기라는 농요에도 남아 있었고, 근데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쭉 뭐 그냥 학산 오독대기 할 때만 선창되고 뭐 이렇게 됐던 노래인데 이거를 갖다가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악보를 만들었고 이 영산홍 노래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랩으로 이거를 갖다가 영산홍을 이제 랩으로 만든 거죠. 네. 저는 흉내는 못 내겠고 그래서 랩으로 한다던가 또 플롯으로 이것을 한다던가 하는데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SNS니까 본인 거를 올리게 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해시태그는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라는 걸 달게 하죠. 근데 SNS를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 사람을 팔로우한 사람들 이걸 네. 다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를 통해서 영산홍이라는 거가 이 단오의 노래라는 거가 알리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리고 변환시키는가는 역시 시대에 맞게 네.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다양한 세대들의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네. 그거를 그걸 시민들이 고민하게 하거나 아까 전에 유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언어로 뭔가 하게 되나 이러면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시민과 참여자가 그러니까 뭐 축제 관계자이자 홍보자이자 뭐 다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네. 뭐 그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축제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정체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김덕준 위원장께서 사직 단오제의 정체성 뚜렷하게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그 행사의
참여한 행사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지금 사직공원 밑에 키타 거리 네. 알고 계시죠? 네네. 저희 그 사직동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오셔가지고 통기타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일단 단오의 원자재는 우리가 유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농촌 지역도 아니고 한 도심, 대도시의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 도심 축제, 그러니까 단오 DNA 플러스 도심 축제 이렇게 정체성을 꾸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은남 사무국장께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 단오 같은 경우에는 단오 때 잘 놀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다음번 농사일도 잘 할 수 있고 바다에 가서 굿도 알고 그리고 예전에는 단오 보너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농경시대 때는 그때 시기하면서 뭔가 아마 그 쓸 수 있는 돈을 줬을 텐데 말하자면 그날 잘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그다음에 잘 노는 거 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뭔가를 기원을 하는 건데 그럼 사직단오에서 이제 저희는 기원을 하는 걸 갖다가 뭐 어떤 때는 신조미로 해소하기도 하고 소원 등달기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런 그러니까 기원에 소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는 방식 강릉식으로 노는 방식이 있는데 광주가 제일 잘 노는 방식으로 하나 찾아서 잘 놀시고 그다음에 뭔가의 기원의 어떤 그런 지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사직단오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패널 분들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로 예산 문제를 많이 꼽아주셔서 사실 어느 정도의 예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또 이게 이왕이면 또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박정호 박사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적은 돈을 가지고 축제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실제로 아마 행사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주시면서 축제를 크게 하고 알리고 다 요구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 축제를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품위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회계 부분만 간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돈을 어디다 썼고 우리가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세요는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저는 이제 축제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지역의 상업 단체에 줄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꾸리세요라고 할 것인지 등등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나면 예산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따라올 거고요. 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많이 주시되 간섭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 지역 출향 인사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서 네. 지역적 자부심을 이끌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1000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일단 50년이라도 저희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인 건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런 저는 당연히 시 공적 기금이 투입되는 게 맞고 시민의 돈이 시민들이 잘 노는데 쓰여지는 거는 당연한 일인 거고 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갖춘다면 뭐 다른 어떤 사업들처럼 보조금 집행에 의해서 계획은 민간단체가 진행을 하는 거고 시는 철저한 정산으로서 이제 그거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말고 이제
저희는 이것 말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거든요. 예. 그 부스를. 그래서 예, 부스. 예, 분양을 해서 그걸로 저희는 시에서 인건비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건비는 그런 분양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그게 합쳐져서 인건비가 되는 거고, 시가 구역하는 거는 단오제 행사를 하는 거고, 예.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거를 연중으로 하기 위해서 연간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는가, 받을 것인가, 우리가 벌어서 할 것인가, 이게 저희의 고민인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단오 체험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번 학교 보급 사업을 해봤는데 테스트로. 근데 꽤 호응이 있었고,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예산은 확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사직단오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면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난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강릉에서 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대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산에 선정이 되었지만 최근에 우리 이날치 밴드 또 우리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요새 한류가 아주 하는 거고 강릉이 아니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저는 그 단오가 어떤 K 단오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뭐 비록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끈질기게 지켜온 강릉도 있고 또 법성포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서 또 단오의 그런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찾는다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지역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단오 자체를 좀 정부가 우리가 4대 명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 K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이런 단오를 그동안 지켜내고 있는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꼭 드리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네. 자, 다음 박종우 박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축제화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도 동마다 자체 그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곡에 사는데요. 일곡에 같은 경우는 일곡 차원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도로를 막아버리고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거든요. 그게 저는 처음에 될까 싶었어요. 근데 됩니다. 축제도 지역 축제가 될까 싶은 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거 하겠어가 아니고 믿음을 주시고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직단오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정가운 기획관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광주 사직단오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전통을 유지하는데 안에 소프트웨어들은 유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옥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을 것 같아요. 겉에서 봤을 땐 우리의 전통의 멋스러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현대의 편리함이 있거든요. 편안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좀 유연하게 변형을 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앞으로 광주 사직단오제만의 새로운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덕진 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과거에 새 광주시장이 들어설 때마다 멀쩡한 축제를 없애고 새로 시행된 축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 광주 시민들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단시간적인 행정이었습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떤 목적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날마다 축제가 열렸던 축제천국 대한민국에서 이 사직 단오제의 희소성과 함께 역사성, 전통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오제가 갖는 전통성과 의미, 가치 등을 찾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서 사직 단오제가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우뚝 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